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인데,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 그래프 그대로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프 그려가지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수트 내용과 동일이라고 하는데, 전에 배웠던 개념 그냥 간단하게 복습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우리가 이 수트 때 배웠던 건 이제 다항 함수였죠. 여기 적지 마세요. 수트 때 배웠던 건 그냥 다항 함수였단 말이에요. 다항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는 별로 따질 게 없어. 그냥 바로 미분 때리고 미분한 도함수가 0이 되는 값 증가함수 따져서 그냥 바로 그리면 됐었죠. 그죠? 근데 이제 미적분에서는 이제 다항 함수가 아니라 초월함수에 대해서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초월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런 함수들, 삼각함수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냥 개형이라도 그리자 이런 건데, 미적분에서는 만큼은 처음으로 이제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따질 때 뭘 따지셔야 되느냐? 뭐라 했지? 그래프 그리려면요? 그래프 그릴 때, 자, 뭐부터 해야 돼? 이제 이것도 그려요. 기울기 이거 그리고 아니, 기울기. X제품 아니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때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바로 미분부터 하지 말랬어. 네. 바로 미분부터 하지 말고, 봐봐, 예를 들면은 자, 이런 걸 한번 예시로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fx가 있어요. 어떤 함수라고 해볼까? 자, x 제곱분의 2x 제곱, 네. 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고. 그래서 문제 연습성. 이렇게 하자. 바꿔보자. 자, 이런 함수 2x 제곱분의 x제곱, 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나왔어?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건데 여러분 뭐부터 하실 거냐고. 자, 일단은 처음으로 내가 전에 설명을 했을 거야. 정의역 따지세요. 정의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역 같은 거, 예를 들어 lnx 이런 식으로 나왔어. 로그, 진순 0보다 어때야 돼? 근데 이런 거 나오면 x는 우리가 0보다 큰 부분에서만 따질 거다. 이런 거 따지라. 예를 들어서 x-2분의 1 이런 거 나왔어. 물론 이런 건 안 그리지만. 그러면 정의역은 뭐야? 분모가 어떻게 돼? 0이 되면 안 돼요. 그럼 x는 2가 아닌 필수다. 이런 거 먼저 따지라. 됐어? 정의역을 먼저 따지십니다. 그럼 그 다음 바로 미분? 는 아니야. 뭘 하셔야 되느냐? 미적분에서만큼은 극한값을 따지셔야 돼. 극한값.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자, 얘를 바로 미분부터 했다고 쳐볼게. f'x는 어떻게 돼? X분의 1. 자, 그냥 이렇게 하자. 저거 fx가 이런 꼴이지, x제곱에 2에 마이너스 x 이런 꼴이죠? 그죠? 그러면 2에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에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맞아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봐봐. 극한값을 왜 따져야 되는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 보세요. 얘가 0보다 어때? 무조건? 커요. 그죠? 그러면 부호변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 요놈에 의해서 결정돼. 그지? 그럼 요놈의 그래프 그려가지고 부호변을 생각해볼게.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이 0이랑 2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0과 2 사이에서 플러스, 2보다 클 때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봐봐.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면서 내려오다가, 그지? 그러다가 얘가 증가하다가 여기서 적세절기 딱 0 되고 감소하는 이런 모양 나올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만약에 이걸 가지고 그냥 그래프를 바로 그려뒀다 치자. 여러분 헷갈리시면 증가표 그리시면 돼요. 증가표 표현하셔도 되고, 나는 잘 안 하는 편이라. 자, 그럼 봐봐. 얘가 그럼 0에서 여기 0 대입하면 몇이야? 0,0이 되겠지?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0에서 증가, 2 대입하면은 2의 제곱분에서 이런 거 나오겠지, 그지? 여기서 적세절기 0 되고 다시 감소 이런 식으로 그리면 3차 함수 그래프 그냥 그대로 그리면 되느냐? 이거거든. 현진아, 돼? 안 돼?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 왜? 이렇게 툭 떨어지면은 안 돼. 왜요? 봐봐, 생각해봐. fx라는 애가 지금 x가 0보다 큰 방향에서,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 2의 x제곱이 양수죠. x제곱도 양수죠. 이런 식으로 0, 음수, x가 아래는 음수 아니니? 네. 음수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근데 극한값을 안 따지면 이렇게 그리게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해야 될 게 극한값 먼저 따지는 거야. 됐어? 극한값이 봐봐, 이런 건데, 일단은 얘는 실수 전체죠. 그죠? 이 그래프는 아니라고. 자, 극한값 따져보자. 어떻게 나와? 리미트. 일단은 실수 전체면은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랑 무한대로 갈 때 생각하시면 돼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의 극한값 어디로 갈까? 0으로 가요. 이거 알아? 네. 알아? 전에 설명을 한번 했긴 했는데, 봐봐, 이런 극한을 따질 때 0보다 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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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0보다 작을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얘가 y는 2의 x제곱이랑, 그러니까 얘는 지수함수, 얘는 y는 x, 얘는 다함수, 얘는 y는 ln x, 이런 로그함수를 그냥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네들도 결국엔 x가 0, 무한대로 가면 셋 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맞죠? 네. 그죠? 그런데 얘네들의 커지는 속도 자체가 달라요. 달라? 봐봐. 지금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잖아, 사실은. 네. 그런데 이 x제곱, 지수함수가 커지는 속도 자체가 얘가 제일 크다고.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가면 결국엔 0으로 수렴한다 이거거든? 간단한 예시로 설명해드리면 봐봐. 그 2의 x제곱이랑 x랑 ln x 이렇게 있어. x에다가 1 대입해봐. 1 대입해봐. 몇 대요 얘는? 2. 얘는? 1. 얘는? 0이야. 됐어요? x에다 1 대입한 거야. 자, x에다가 100 한번 대입해볼까요? 2에 100제곱. 100. 얘는 뭐야? ln 100이야. 아, 이걸로 하지 말까? 자, 다른 거 예시로 할 거야. 10으로 할게, 10. 10의 x제곱, 얘는 상용 로그로 할게. 바꿔서 생각하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 다시 얘는 10, 얘는 1, 얘는 0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여기 대입하시면 10에 100제곱 맞아요? 얘는 100, 얘는 뭐야? 홀랑이에요. 그러니까 x가 100만큼 늘어났지. 얘는 지금 10에 100제곱 상상이 나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얘도 그냥 뭐 100만큼 증가했다 쳐. 근데 이 로그 함수는 홀랑 2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플러스 2 증가, 얘는 플러스 99 증가, 얘는 플러스, 몰라, 엄청 많이 증가해. 그러니까 커지는 속도 자체가 지수함수가 제일 크다고. 그 다음에 다함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 순서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커지는 속도가 분자보다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엔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간다. 이런 개념이야. 알겠어요? 네. 이거 은근히 교과서에 넣는데 은근히 나오니까 기억 잘 해주세요. 애초에 문제에서 이런 걸 주고 시작하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극한값 지금 따지고 있죠. 극한값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는 거 알았어. 됐어? 자, 그러면 그리고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한번 생각해보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 그쵸, 얘는 무한대죠. 자,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은 사실 분모가 0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분모가 0으로 가고, 그리고 얘는 당연히 무한대로 가니까 당연하게 무한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안 되고 어떻게 그리시는 게 맞느냐. 자, 여기가 똑같아. 이제 무한대 맨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겠지. 그지?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적선을 0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게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까워진다고? 그래서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양이 나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x축이 정근선이라는 의미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리셔야 맞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네. 자,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 그래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처음에 정의역과 극한값 그 다음 따져야 될 게 이제 뭐 대칭성 이런 거 따지면은 뭐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 해야 될 게 바로 미분이다. 미분 해가지고 뭐 증감 이제 조사하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넘어가고요. 자,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인데, 여러분 방정식은 이 수트 내용과 동일하다고 나와 있죠. 수트 내용과 동일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진짜 동일해요. x축 봐봐. fx는 이건 쓰지 말고 아직 좀 쓸 거 적어줄게. fx는 0이 사실 그래프의 입장으로 보면 뭐야? y는 fx랑 y는 0이 교점 맞아요? 얘가 뭐지? x축이거든. 그치? 그러면 얘의 실근의 개수 따지려면 이 그래프의 입장에서는 뭐와의 개수 따지는데? x축과의 교점의 개수로 따지는 거지. 알고 계시죠? 그죠? 굳이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fx는 자, 방정식에서의 활용은 fx는 0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y는 fx라는 fx는 0의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따지는 거냐 하면 y는 fx와 x축의 교점의 개수로 따지시면 되는 거고요. 뭐 한마디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fx는 gx 이런 것도 나오죠. 그죠? 얘 실근의 개수는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개수로 따지실 수 있겠다. 일단 이 정도 적어둡시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적으세요. 일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부등식에서 부등식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종종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깔끔하게 써.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fx가 0보다 클 조건이 무엇이었죠? 모르다지 이런 거? fx에 대하여 판별식. 이게 2차 함수일 때만이지 판별식은.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거 어떻게 썼어? 얘에서의 최소값이 있을 거야? 최소값이 없으면 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먼저 할 수가 없어요. 얘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고 썼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 입장으로 보면 뭐야? 이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려면은 얘가 가장 낮은 최소값 존재해야 된다고. 최소값만 0보다 크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겠다는 거지.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따졌느냐?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로 썼었고, 만약에 얘가 0도 포함이야? 그럼 여기도 0 포함하시면 됐었죠. 그죠? 뭐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어떻게 했었을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조건 뭐였죠? 이번에 모른다죠? 항상 x축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지. 최대값. 그치, 이번엔 최대값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거야, 이거는. 그지? 최대값, 가장 높은 값만 x축 아래에 있으면 나보다 얘보다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fx의 이번엔 최대값이 0보다 작다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같다 표시가 있으시면 여기도 붙여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최대 최소가 존재할 때,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일 때 따지는 방법이었고, 이게 모든 실수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x가 a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크도록 하는 조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봐봐, 위에처럼 따지면은 첫 번째, 정말 여기 뭐 칸 좀 잘 활용해서 적어보세요. 첫 번째, 그냥 그러면 x가 a보다 클 때만 fx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fx가 a보다 클 때 최소값이 존재하겠네, 그지? x가 a보다 클 때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로 풀면 됐었죠. 기억하세요. 뭐 위에랑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지? 아니 x가 a보다 클 때만 따진다고? 그럼 x가 a보다 클 때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이거는 최소값이 존재할 때야. 문제 보시면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아니,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걸 이용하시는데, 다시.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계속해서 증가한다를 설명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소값이 봐봐. x가 a가 여기 있어. 근데 얘가 x가 a보다 클 때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항상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야. 항상 증가하는 경우. x가 a보다 클 때 이 f 봐봐. 어떤 fx가 x는 a에서의 함수값이 뭐 여기 있다고 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쳐봐. 그럼 이 함수가 x가 a보다 클 때 항상 x축보다 0보다 크려면 어때야 돼? 얘보다 x축이 일단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x가 a보다 클 때 항상 위에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이 세우값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에서의 함수값이 일단 0보다 커야 되고요. 여기 a가 a 포함 안 하니까 얘는 뭐 같아도 되긴 하겠지. 그죠? 왜냐면 얘가 x축 위에 있더라도 여기는 생각 안 하고 이 이후로만 생각하니까 얘이면서 결국엔 f'의 x가 0보다 크다까지 보이면 되는 거지.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다? x가 a보다 클 때 증가한다는 의미죠. 그죠? 정리해주세요. 좀 이따가 예시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거는 이제 뭐 문제로는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땐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 a에서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그 이후에서 항상 증가한다는 거를 보이면 된다는 거야. 이따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필수예제 한번 같이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구하주입니다. 실근의 개수인데 그럼 얘가 실근의 개수를 따지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에 얘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인지만 따지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그냥 내가 fx를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러면 뭐 얘는 정의형 실수 전체죠, 그죠? 극한값만 한번 따져볼까? 극한값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얘는 0으로 가.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다가 마이너스 음수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 하면 무한대 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거야. 또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얘도 무한대입니다. 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 아니 얘가 봐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해보자고. 이거죠? 그죠?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가. 그지? 아니 얘도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아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부정형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사실 둘 다 무한대로 가지만 터지는 속도가 얘가 워낙 커가지고 둘의 차이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어. 아니 뭐 그림만 보시면 봐봐요. 그러니까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차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결론. 자, 봐봐. 지금 얘가 지수함수야, 그지? 다음 뭐 y는 2x 뭐 대충 그려볼게요.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봐봐. 지금 얘가 뭐 어딘가 이제 다음 함수가 더 큰 구간도 있긴 하겠지만, 얘가 지금 x가 무한대로 갈 때 생각하는 거. 근데 점점 차이가 어떻게 돼? 퍼지죠. 언젠가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의미야. 퍼지는 속도는 지수함수가 가장 크다. 그래서 일단 그래프 미분해보죠. 자, 미분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2의 x제곱 마이너스 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어디서 0대? 원래 2의 x제곱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럼 어디서 0대? 뭐야? ln 2에서 0대죠. 왜냐면 2의 x제곱이 2여야 되잖아. 그러면 2의 x제곱이 2는 x는 뭐 ln 2인 거죠. ln 2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깨게 되는 것이고 얘가 지금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인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 개형 한번 그려보시면 x축, y축 x에다가 ln이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ln이 대입하면 어떻게 돼? 2야? 잠시만 f에 ln이 여기다 따로 써볼게. 그러니까 2가 되고 마이너스 2ln 2에 마이너스 3되니까 마이너스 2ln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지. 확실하게 음수죠? ln 2가 양수잖아요, 그지? 로그는 진수가 1보다 크면 양수 맞니? 이치 1보다 클 때, 그지? 그래서 얘는 ln 2에서 뭐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위쯤 음수를 가져.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점점 감소하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니까 그치? 이렇게 감소하다가 접선의 길이가 딱 0이 되고 증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얘가 어쨌든 x축과 교점 몇 개 생겨요? 두 개. 2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됐어? 적었어? 네. 자, 넘겨보죠, 얘는. 넘겨보자. 뭐, 반대로 넘겨도 상관없고. 자, x 마이너스 코사인 x는 0으로 해석해보고 얘를 fx를 한번 더 볼게요. 근데 이제 코사인이나 사인 같은 건 아무리 무한대로 보내봤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밖에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x가 결정을 하겠네요.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갈 거야, 그지? 그거 좀 생각해 보시고. 제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거죠. 자, 미분을 바로 해보도록 하죠, 얘는. 미분 해보시면 f 프라임 x는 1, 얘는 뭐야? 플러스 사인 x에. 자, 그러면 보시면 얘가 아니 얘는 0이 되는 값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얘는 0보다 항상 어때? 크거나 같아. 얘가 마이너스 1이 0 되는데 그 이유로 항상 암수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증가한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x 마이너스 코사인 x 항상 증가한다는 건 알겠고, 그래서 얘가 뭐 fx가 지금 0일 때가 몇 시에요? 뭐가 나올 x에 0 대입하면 뭐네? 0, 마이너스 1 맞아요? 그 이유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양 나오겠지. 그러니까 몇 개 가죠? 그죠? 몇 개 가죠? 한 개 같겠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x랑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도 상관없겠죠. 그죠? 자, y는 x 뭐 이렇게 생겼어.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서 이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따져보시면 되는 거고, 그지? 뭐 이렇게 따지셔도 되는데, 네, 그냥 넘겨서. 아, 이거 삼각함수랑 x 나와가지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y는 sin x랑 y는 x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 그러니까 봐봐. 어떻게? 동시에 그려본 적이 있냐 이거야. 동시에 그려본 적이 있냐. 사인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봐봐. y는 x 그래프 그릴 거야.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 뭐 어떻게 그려야 돼? 지나게 그리면 통과를 그리는 거 같아요. 그죠? 통과하게 그리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봐봐. 이제 기울기 1이지 얘는. y 프라임 코사인 x, x 0 대입하면 뭐예요? 코사인 0 몇인데? 1이죠. 그러니까 x가 0일 때 y 프라임이 1이라는 것은 이 사인의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지금 방목점이죠. 그죠? 아볼에서 리볼로 바뀌잖아요. 그지? 정확하게 이렇게 접선이야. 알겠어요? 이런 거 나중에 나오면 주의하시라. 막 맘대로 막 그리면 안 된다 이런 거야. 넘어갑시다. 다 정리됐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확인 체크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야, 이거는 해보자. 210번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 자, 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구하시오. 인데요. 물론 ln x와 x의 그래프를 각각 그리셔도 되거든요. 네, 넘어가자. 다만 이거 정의역 x 0보다 크다죠? 넘어갑시다. x랑 ln x 그냥 같이 그려보시면은 네, 여러분이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서 1세제 2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해줍니다. kx제곱 2에 마이너스 x제곱은 1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판별식. 아, 이 판별식은 2차함수에서만 아니라고. 참고 아닌데? 2차함수, 이게 어디 2차함수야 이게? 아니, 얘가 실수가 아니잖아.
연수전에도 2004냐? 자, 이거는 이렇게 해보자. 아니, 그러면 뭐야, 이 양변 K가 0이면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 안 하죠. 그죠? 그럼 K가 0이 아니라는 거네?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이 그래프랑 Y는 K분의 1이라는 이 그래프의 범위로 따지실 수 있겠어요? 이해가세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옛날에 뭐 fx는 k에 얘가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따졌어? y는 fx랑 y는 k 교점의 개수를 따졌지. 옛날에 3차함수 만약 이렇게 나오면 k가 만약 여기면은 교점 3개, k가 만약 여기면 교점 2개,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런 느낌이야.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y는 k분의 1인 거잖아. 그냥 형태만 좀 바뀌었을 뿐이잖아. 이 x축과 평행한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한 개여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아니면 좀 불편하시면은 아니 그냥 하자. 얘는 2의 x제곱분의 x제곱은 k분의 1이라고 두고 이 함수를 내가 그냥 fx라고 두고 이거 아까 그랬던 거 아닌가? 그래서 빠르게 해보자. 제 fx라 두면 뭐 붙어야 된다고? 정의역. 정의역은 뭐야? 뭐든? 실수예요? 그럼 극한가 아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뭐였죠? 무한대였죠, 그죠?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뭐였죠, fx가? 0이었죠. 그죠? 지수함수가 더 퍼센트가 크다고. 자, 그러면은 미분을 했을 때 어떻게 됐었느냐? f'x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였고 얘의 부호 변화는 오직 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냥 그려서 부호를 관찰하시면 되는데 0보다 작을 때는 음수, 0과 2 사이에서는 양수, 이보다 클 때는 음수였어. 문제는 이분하고. 그래서 뭐 0보다 작을 때 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 뭐 적당히 기울기 0대고 감소하는 이런 모양 그려주시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그려보죠. 얘가 지금 0에서 저 0 대입하면은 0,0이에요. 그죠? 그래서 0,0이면서 이런 식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여기에 정확하게 2가 되는 순간 F2가 아까 2제곱분의 4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기준으로 다시 감소하고요. 얘가 점점 F씩 한없씩 가까워지는 모양 나오겠죠. 그죠? 자, 경고점은 굳이 필요할 때만 따지면 돼. 경고점은.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K분의 1을 한번 그려볼 건데 교점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고? 한 개여야 된다고. 자, 그럼 봐봐.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는 여기죠. 그죠? 여기죠. 왜? 네? 왜? 아니. 여기는 몇 개야? 2개죠. 여기 몇 개야? 3개가 되겠지. 또는 0이거나, 맞아요? 0에서도 한 개의 교점 가질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이제 K분의 1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K분의 1이 한 개의 교점을 가지려면 정확하게 요 값보다 어때야 돼? 요 값이 2제곱분의 4잖아요. 그지? 요 값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즉 K분의 1이 2제곱분의 4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러면 얘 둘 다 양수니까 역수 취하면은 부등은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렇게 나오겠고 K는 0보다 어때야 될까? 커야 되겠죠. 아까 K가 0일 때 안 됐었지, 그지? K가 음수는 여기 아래에 있는데 만나니? 안 만나죠. 일단 K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정답이 있어요. 됐습니까? 자, 됐으면은 다음으로 필수의 26번 한번 기록하시고. 자, x가 0보다 클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줍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보이래요. 그러면 일단 최소값 존재하면 최소값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 맞아요? 네, 한번 따져봅시다. 일단 x, ln x 이렇게 나와 있는데 x, ln x 반대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따져볼 건데, 자, 얘를 fx라 둬보자. 그러면 전에 최소값이 유일한 극소값이면 최소값 아니었나요? 맞아요?
자, 미분해볼게요. 바로. 뭐 그래프 그리지 않을게. 그냥 미분 바로 해볼게. 그럼 첫 번째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첫 번째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시면 x 곱하기 x분의 1 돼가지고 약분하면 1 되는 거 맞아? 그지? 그래서 얘는 1 되는데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그냥 미분하면 ln x가 되겠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봐봐요. 얘가 ln x가 이렇게 생겼고 얘는 1에서 0되니까 1을 기준으로 감소하다 증가하죠. 네. 그러니까 얘가 접선의 길이가 다시 1에서 0되고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x는 1에서 u랑 뭘 가져? 극소를 가져요. 그죠? 그리고 u랑 극소는 뭐다? 최소 값이. 자, 그럼 봐봐. f의 1이 최소값이란 말이야. 그지? x 0보다 클 때. 그리고 여기다 1 대입해보니까 몇 된다? 0 되네요. 그죠?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0이잖아. 최소값이 0보다 어때? 크거나 같네요. 증명 끝인 거지. 이런 식으로 따지시면 되겠다. 아니 진짜 성의 없이 쓴다 현진아 진짜. 성의 없이 써 이렇게. 되셨나요? 네.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sin x가 x 제곱보다 항상 큰 것을 증명을 하래요. 자, 넘겨볼게. sin x 플러스 x 제곱이 0보다 크다 이겁니다. 얘를요 fx라 둬볼게요. 얘는 뭐 극한값 굳이 따지지 말자. 그래프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미분해보면 극한값 따지는 거 어렵진 않아요. 자, 미분해보면 얘가 어떻게 돼? 코사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x 이렇게 나오죠. 극값 따질 수 있겠어요? 둘이 교점 x좌표 구할 수 있나? 못 구하죠? 그죠? 이런 경우가 최소값을 못 구하는 경우야. 됐어요? 최소값을 못 구하는 경우. 우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봐봐. 여기다가 f에다가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f의 0은 0이죠. 얘는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자, 원트 f 프라임 x가 0보다 큰다라는 걸 한번 보여보죠. 이해되세요? fx가 0,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는 걸 한번 보여보자. 그럼 얘가 0보다 큰지 얘는 따질 수가 있나?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더 미분해 볼게요.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sin x. 그 다음에 플러스 2죠. 오, 프라임 x는 확실하게 0보다 어때? 0보다 큰 거 맞아요? 왜냐면 얘 최대값이 얘 마이너스 sin x 최대값이 최소값이 1이잖아. 아,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인데 2더해도 1이니까 0보다 무조건 크겠죠. 그죠? 그리고 마침 봐봐. f 프라임에 0을 대입을 하시면 얘가 몇 대? 1이 돼요. 아, f 프라임 0이 0보다 어때? 크거나 같고 뭐 큰데 그지? 크면서 f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두 개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f 프라임 x라는 애가 봐봐. 그냥 그래프 어떻게 생겨나는지 몰라. 대충 그릴게. 0,1을 지나, 그지? 근데 항상 얘의 도함수가 0보다 어때? 크죠? 항상 증가한다는 거 아니야? 그 말은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였죠? 증명 끝이야. 좀 정리를 좀 해주자면 f0이 0보다 크거나 같고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므로 fx는 항상 0보다 크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되셨으면은 필수의 2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7번에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나오면 그냥 최소값 생각하시면 되는 거 맞아요? 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서 부등식에 성립하도록 하는 k값 범위 구하시는데 아니 뭐 이렇게 해도 돼. 저기서 k만 홀로 남겨두고 자, 이 함수를 fx라고 두자.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만족할 조건은 fx가 k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맞아요? 네, 이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죠? 이겁니다. 아 물론 그래프 그리려면 극한값 따지는 게 좋긴 한데 얘가 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인 거 확실하니까 굳이 쓰지 않을게요. 그럼 얘 부호를 한번 생각해보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어디서 0대냐 얘는 2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1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0되고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야.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온다? 유일한 극소인 ln 2에서 나온다는 거야. x는 ln 2에서 유일한 극소죠. 그죠? 유일한 극소는 뭐다? 최소야. 최소값이야. 즉 f의 그래프를 뭐 대충 그려보면 뭐 이런 상황이야. 이해가 안 갈까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ln 2에서 지금 몇 대? ln 2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ln 2죠. x 굳이 안 그릴게. 자, ln 2에서 여기 어딘가에 2 마이너스 2 ln 2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k가 y인 k가 얘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 값보다 어때야 돼? 같아도 되겠죠. 그죠? 작거나 같다. 얘가 작아야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다음으로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보시면은 두 함수 루트 x랑 fx는 루트 x고 gx는 a ln x에 대하여 x가 0보다 클 때 얘를 만족을 하도록 하는 a의 양수 a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입해보시면 얘가 결국 이런 건 보통 넘기지 않니? 그죠? 루트 x 마이너스 gx가 a ln x고 얘가 0보다 큰 거를 보이면 돼. a x가 0보다 클 때, 그지?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 얘의 최소값이 존재하면은 최소값이 0보다 큰 것을 보이면 되는 거죠. 얘를 새로운 함수 h x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극한값 한번 따져볼까? 극한값 한번 따져보죠. 봐봐, 따져볼게. a 그냥 뭐 안 쓸 수도 있지만 한번 따져보죠. 리미트 a x가 얘는 정의역의 x가 0보다 크다잖아. 진수 조건에 의해서, 그지? 그러면은 뭐로 따져야 돼? 어떤 극한? 일단 무한대로 가는 건 당연히 해봐야지. 자, 무한대로 가면 hx 어떻게 될까요? 얘 a 양수죠 지금.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맞아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거든. 근데 그런데 좀 다 함수가 늦게 커요. 더 세다고. 그죠? 더 세니까 로그 함수 따위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갈 거야. 물론 이거는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따지는 연습을 해보자. 그리고 x 0보다 큰 방에서 가까워질 때도 따져보셔야 돼. 됐어요? 한번 따져보자. 그럼 얘 확실하게 0으로 가요, 그죠? ln x가 0으로 하나씩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뭐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 되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a 곱해져 있으니까 무한대로 갈 거야, 됐죠? 이걸 따지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제가 미분을 해보시면 2루트 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a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홍분을 좀 해주시면 2루트 x분의
아니라 이렇게 EX라고 하자. EX분의 루트 X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럼 얘의 부호에 의해서 봐봐. 분모는 어차피 X가 0보다 클 때마다 하니까 무조건 양수죠. 부호 변화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유도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 한번 좀 그려서 따져보면 얘가 그래프 모양이 루트 X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평행이기로 했는데 그냥 루트 X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0이 되는 값이 뭐지? i 제곱 맞아요? 그죠? 루트 i 제곱은 2A니까, 그지?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즉, 최소값이죠. 그쵸? x는 4a 제곱에서 유일한 극소를 갖는다. 그 말은 무슨 말? 최소값이다.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시면 되느냐? f에 4a 제곱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4a 제곱이 0보다 어떤 걸 보이는데? f가 아니라 h점이야. 그치? hx 0보다 크다.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보인다는 거지. 여긴 같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 대입해보죠. h 4a 제곱이 자 2a 마이너스 a의 ln의 4a 제곱이고 이게 좀 이상해. 그냥 잘했어. 자 0보다 크죠? a 묶어내볼까요? a 묶어내보면 얘가 2 마이너스 ln 4a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양수 a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러면 얘만 어떻게 하면 돼? 0보다 크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2 마이너스 ln 4a 제곱이 0보다 크면 돼. 자 반대로 넘길게요. 그럼 ln 4a 제곱이 2보다 작다인데 2는 ln 익스포넨셜 제곱 맞아요? 그러면 얘는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가 그대로겠죠. 그래서 4a 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 0보다 작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시면 2a 플러스 2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돼. a가 2분의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죠. 근데 어차피 양수니까 0보다 크다. 이거 가져가면 되겠네. 좀 다시 헷갈릴까 다시 정리해주면 원래는 이거지. 원래는 이건데 얘와 0보다 크다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0보다 크면서 2분의 2보다 작다가 된다고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는 옛날이랑 똑같은데 식이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냥 미분 연습 그래서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속도와 가속도 이거는 뭐 직선에서의 속도와 가속도인데 별로 뭐 생각할 게 없는 게 그러니까 이제 x를 이제 미치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였잖아. 얘를 미분하시면은 그게 뭐였다? 속도였다. 그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또 뭐였다? 가속도였다. 가속도는 보통 a라고 나타냈었습니다. 그냥 그 내용이고요. 함수가 바뀌었을 뿐이야. 다만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였잖아. 그지? 좀 이따가는 이제 좌표평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냥 좌표평면 얘는 x축,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따로 생각한다 보면 돼. 자, 좀 이따 하고요.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알고 계시는 거니까. 필수에 28번 보시면 수직선 위를 이건 한번 할까? 여러분 속도랑 속력의 차이 뭐였죠? 속도 방향이 있어. 그치? 속도는 방향이랑 크기가 있는 거고 속력은 오로지 크기만 있는 거야. 속력은 무조건 양수고 절대값 v가 속력이었어요. 그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 자, 그래서 필수에 28번 보시면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는 2의 t제곱 플러스 t제곱이다. 자, 미분하시면 얘가 2의 t제곱 플러스 2t죠. 그죠? 두 번 미분하면 뭐다? 2의 t제곱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이제 t에다 2를 대입하면 2제곱 플러스 4 이게 뭐다? t는 2에서의 속도야. 어렵지 않죠? t는 2 대입하면은 얘가 뭐다? 가속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내용 쉬워가지고 빠르게 하고 넘어가고.
운동 방향 바꾸는 순간은 언제였죠? 속도가 0이 되면서 부호가 바뀌는, 그지? 속도가 0보다 크면은 증가하는 거였고, 그지? 그런 거였잖아요. 다음으로 이제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가 가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수직선상에서 나타나는,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X축, Y축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T라는 매개 변수를 생각합니다. T라는 매개 변수를 활용하여 그냥 함수로 나타낸다. 자, 어떤 점 P가 뭐 요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점 P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양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움직임을 관찰할 때 만약에 얘가 우리는 얘를 이제 위치로 ft, gt 이런 식으로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치를 이제 좌표로 나타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면은 그러면 x의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인 거야? 얘에서부터 얘까지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이제 수직선상으로 보자면 얘에서부터 얘까지 움직인 거고, 그죠? y좌표의 입장으로 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죠. 그죠? y축이 대응시켜서 보면은 여기 점부터 여기 점까지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속도는 사실은 뭐 이런 건데, 요점부터 요점까지 움직였다고 했을 때 원래 이제 x값 증가를 한 분에 얘에서의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를 이제 얘를 0으로 보내서 나타냈었죠. 그죠? 그리고 얘를 이제 y값 증가라는 델타 y를 델타 t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서 y에 대한 속도를 나타냈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이 속도는 앞으로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생각을 하시는데, 속도가 이제 x축의 입장으로 보면 얘 속도는 뭐겠어? f 프라임 t겠죠? 그죠? 위치 미분한 거잖아요. 그지? y좌표의 입장으로 보면 얘 뭐겠어? 속도가 g 프라임 t겠죠? 그걸 그냥 좌표로 나타낸 겁니다. 됐어요? 자, 얘를 이제 V라고 할 때, 속력은 뭐였죠? 절대값 V였지. 그죠? 근데 이제 좌표 평면에서는, 자, 이렇게 생각하자. 절대값은 원점과의 거리 맞아요? 네. 그죠? 그래서 얘와 원점과의 거리라고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속력 함수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F'T의 전체 제곱 플러스 G'T의 전체 제곱. 이거 원점과의 거리의 의미죠. 그죠? 얘가 속력 함수가 된다. 잘 받아들이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가속도는 어떻게 하느냐?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생각한다는 거야. 얘가 요점부터 요점까지 움직이는 동안 이제 x좌표에 대한 속도가 있을 거고 이제 가속도도 있을 건데, 각각을 그냥 x좌표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은 그게 바로 가속도가 된다는 거야.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그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죠. 이런 것도 나오면 걔도 그냥 원점과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가속도의 크기다. 적어둡시다. 문제 풀고,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적어두시면 돼요. 속력은 다음과 같다. 가속도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이것만 적어두시고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세지 2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T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이 T에 대해서 뭐 표현하면 뭐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되겠는데, 자, 2분의 파이에서의 속도와 속력을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원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거잖아.
t 마이너스 코사인 2t, t 마이너스 사인 2t거든. 그러면 얘를 속도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각각 t에 대해서 x 좌표 따로 y 좌표 따로 미분한 거랍니다.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2 사인의 2t 맞습니까? y 좌표는 1 마이너스 2 코사인의 2t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t는 2분의 파이에서 속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t에다가 2분의 파이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t는 파이 맞아요? 그러면 1 플러스 2 사인 파이는 0 맞아? 그러니까 1이 되겠죠. 1 플러스 0이니까. 코사인 파이 몇이죠? 그러면 1 플러스 2니까 3 되겠죠. 이게 t는 2분의 파이에서의 속도고요. 속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와 원점과의 거리예요. 1 플러스 9니까 루트 1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속도랑 가속도 좌표로 나타내는데 뭐 속력이라든지 가속도의 크기라든지 나오면 그 좌표와 원점과의 거리로 알려주면 돼요. 자, 이번엔 가속도 한번 구해봅시다. 얘를 위에 걸 한 번 더 어떻게 한다? 미분한다, 그죠? 미분하면 1 날아가겠고요. 얘가 지금 4 코사인의 2t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1 미분하면 날아가고 얘는 플러스로 바뀌어서 4 사인의 2t란 말이에요, 그죠? 이 상태에다 t에다가 몇 대? 이번엔 4분의 파이 대. 그럼 코사인 2t는 2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2t는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몇이야? 0이죠. 가속도가 0, 사인 2분의 파이 몇이죠? 1, 0,4가 되겠다. 가속도의 크기 몇일까요? 4. 당연히 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숙제해 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숙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짧게 해보시겠습니다.